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윤곽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친숙한 광고 문구.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공전의 히트를 친 약품 광고다. 동그란 은색 케이스 안에 담긴 흰색 가루약은 순식간에 대한민국 국민 상비약으로 떠오르는데, 눈에 쏙 들어오는 광고, 고급스러운 디자인, 그리고 뛰어난 약효까지. 똑소리 나는 기침 가래약 용각산으로 1960년대 제약업계 슈퍼루키로 떠오른 기업이 있다. 서울 종로 거리의 11.5제곱미터의 작은 약국으로 시작해 신약 개발에 성공한 보령제약의 성공 스토리를 알아보자. 한 젊은이가 어디론가 급히 간다. 서둘러 도착한 곳은 종로 5가에 위치한 작은 약국. 청년은 한 여자에게 볼수록 뭔가를 건넨다. 물건을 받아든 여자는 기분이 좋아진 듯 미소를 짓는데, 사랑 고백이라도 한 것일까? 네, 감사합니다. 26세 애띤 청년의 직업은 다름 아닌 약국 주인.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도 뭐 추운데 그러니까 약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죠. 내일 몇 시에 오십시오 해서 가신 다음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제 가서 사다가 놨다가 그 다음에 오신다 할 때 약속을 지켜드리고, 그래서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날 보령약국입니다. 그렇다. 청년이 건넨 것은 손님이 부탁한 약이었던 것이다. 1957년 종로 한 귀퉁이 문방구였던 자리에 11.5제곱미터의 작은 동네 약국이 문을 연다. 충남 보령 출신의 청년 김승호는 약국을 운영하는 집안에서 성장한 탓에 남들보다 일찍 약국을 시작하는데, 우리 친형이 시골에서 보령, 충청도 보령에서 약종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인연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육춘 형이 그 약국을 하셔서 거기에서 내가 기숙을 하면서 학교를 다녔거든. 한 1년 동안 심부름도 해드리고, 근데 그런 것이 하나의 이제 인연이 돼서 현재 보령 약국 자리에서 약국을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이로부터 5년 후 종로거리 행인 5명 중 1명은 보령약국 손님이란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종로 작은 보령약국은 국내 최대 소매 약국으로 성장한다. 대체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비결 이렇게 하지만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에 지금은 참 친절하게 해야겠다, 구색을 맞춰야겠다, 이 고가 몰이를 이렇게 적정값을 받아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과 동시에 지금 우리 회사의 사원이 지금도 성실, 인내, 노력에 평범하죠. 평범한 진리일수록 실행이 어려운 법. 당시만 해도 약국마다 약 가격이 들쑥날쑥 정해진 가격이 없었는데, 청년 김승호는 마진폭을 대폭 낮춰 적정한 이율만 남긴 채 약을 판매했고, 이는 마진율이 제멋대로인 기존 관행을 깬 파격적인 영업 방식이었다. 또한 고객들이 한눈에 약을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오픈형 진열대를 직접 만들어 국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그렇게 열성이다 싶을 만큼 쏟은 노력은 손님들의 신뢰로 되돌아왔다. (1964년) 봄, 보령약국엔 평소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몰려든다. 다른 곳에선 좀처럼 구하기 힘든 약을 오직 보령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렌지 아스피린이란 이름의 국산 아스피린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을 만든 제약회사의 대표가 보령약국의 김승호 사장이었다. 그래도
참 그러면 그래도 제약회사 같은 거 좀 한번 좀 우리가 내 손으로 한번 응? 약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상품으로 해서 내보내는 것이 그게 제약이니까 그런 게 하나의 바람이었었고 하나의 희망이라고 그럴까 해서 시작한 것이 제약이에요. 종로 5가 약국거리 터줏대감에서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로 새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제약업체들 간에는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1년 사이 업계 간 치열한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진 제약업체만 100여 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약 개발이 시급했다. 하지만 신약을 개발하기엔 회사는 아직 걸음마 수준. 선진국과의 기술 제휴가 절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원이 가져온 약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끄는데 당시 일본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던 진해 거담제 용각산이었다. 일제강점기엔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지만 해방 후 20년 동안 잊혀져 온 제품이었다. 순간 환한 불이 켜지는 듯했다. 서양의학이 처음 일본에서도 이제 거시기가 나오고 일본 한방에 없을 때 그 민간약 중에서 신약으로 해달라고 의약품화를 한 것이 바로 용각산. 이것이 일본에서도 아주 전통적으로 몇백 년 내려온 것이고 이것이 굉장한 히트 상품이라고 그럴까 중요 상품이라고 그럴까 일본에서 팔리고 있었어요. 당장 일본 용각산 측에 기술 제휴를 제안했다. 그러나 돌아온 반응은 냉담했다. 일본 쪽에서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그저러죠 처음에. 일본 측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생산 설비 시설부터 기업 규모까지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아직 전문화된 공장도 갖추지 못한 보령이 눈에 찰리 없었다. 글쎄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참 지난 얘기니까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그 일본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줬는가 하는 거 지금도 캐시연해요. 번번이 거절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길 2년째. 드디어 일본 용각산사의 부사장 일행이 보령제약을 찾아왔다. 그런데 김 회장이 이들을 데리고 간 곳은 서울 성수동의 허허 벌판. 대체 무슨 생각인 것일까? 따라 나선 일본 측 역시 어리둥절해 했는데 이곳이 바로 보령의 새 공장이 지어질 곳입니다. 지금 비록 최고의 회사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이곳에서 만들어질 용각산은 최고의 제품이 될 것입니다. 끈질긴 설득과 배짱으로 일본 용각산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1967년 6월 드디어 용각산을 발매하는 데 성공한다. 당시 언론과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해방 후 암거래를 통해 유통되던 명약이 한국에서 정식 시판한 것이니 그럴만도 했다. 그런데 얼마 후 일제 때 복용했던 그 용각산이 아니다. 최근 일본 여행 중 구입한 용각산과 다르다. 한마디로 보령이 만든 용각산 품질이 의심된다는 악평이 쏟아졌다. 똑같은 원료를 사용해 일본 기술진이 직접 한국에서 만든 약이 오리지널과 다르다니 지난 몇 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려 하고 있었다.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제 제품은 인정을 했지만 국내 제품은 아무래도 좀 뭐라 그럴까 평가 절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6개월 후 전국 약국에서 갑자기 용각산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한다. 대고 말고요. 대체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김승호 회장은 용각산 진품 논란이 생긴 직후 시중에 용각산을 전량 회수한 뒤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포장이었다.
참 그때 인쇄 하나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더더구나 영광산 뭐 보시다시피 알루미늄은 그 캔입니다. 근데 알루미늄은 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해놓고 보니까 일본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니지. 은색 알루미늄 용기와 상자의 질, 인쇄 상태가 일본 것보다 떨어졌던 것이다. 그는 곧장 영등포 일대를 샅샅이 뒤져 고품질의 포장재를 찾아낸다. 그렇게 새 옷을 입은 용각사는 재출시됐고 일회용 무료 샘플까지 만들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샘플 효과는 즉각 나타났다. 용각산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그 효과를 인정한 것이다. 용각산을 둘러싼 괴소문은 약효가 뛰어나다는 입소문으로 바뀌어갔다. 그리고 얼마 후 용각산을 일약 스타로 만든 그 유명한 광고가 탄생한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 가루가 아주 미세 분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약효가 나려면 그 미세 분말이야만 기관지에 그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세 분말의 표현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그런 컨셉을 잡았었죠. 용각산의 인기와 더불어 보령엔 큰 변화가 찾아온다. 외국 굴지의 제약회사들이 이번엔 먼저 기술 제휴를 제안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간의 노력이 결실로 돌아오고 있었다. 짜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한국인. 해방 후 한국인은 고혈압, 심장병과 함께 위장병 환자가 흔했는데 1970년대 들어서면서 중견 제약회사로 성장한 보령은 위장질환 치료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5년 용각산의 뒤를 잇는 강력한 제품을 선보인다. 그 주인공은 바로 겔포스.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경제 개발에 대해서 좀 그런 피로 또 회복이나 술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술 먹기 전에 그 겔포스 한 포를 먹게 되면 위를 보호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길거리에 휴대용 겔포스 껍질이 어디 가나 발길에 닿았죠. 그 정도로 많이 팔렸죠. 겔포스가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것은 아니었다. 소화위장약은 워낙 경쟁이 치열한 분야인데다 이미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제약회사들의 강세도 만만치 않았다. 프랑스 제약회사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효능에 대해선 자신이 있었던 보령은 대대적인 광고에 나선다. 특히 당시 화제의 드라마 수사반장 연기자들이 출연한 광고 속 대사가 유행어가 될 만큼 큰 인기를 누린다. 그 당시만 해도 MBC의 그 수사반장 그 프로가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수사반장인 최불암 씨를 비롯해서 그 톱 탤런트를 겔포스 잡혔어라는 신용어로 수사반장을 겔포스 광고로 활용을 했죠. 겔포스 잡혔어. 예. 위장병 잡혔어. 겔포스 위장병 잡혔어. 겔포스는 출시 5년 만에 매출액 16억 원을 넘기더니 국내 소화기관 약품 중 랭킹 2위로 올라선다. 국민위장약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이다. 그런데 1977년 여름 겔포스 공장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다. 쉴 새 없이 움직이던 생산 라인이 갑자기 멈춰선 것이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안양 쪽에 400mm가 와서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냥 막 바켓으로 갖다 부은 거지 뭐. 그래서 그 안양 수해 사건이 유명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안양천. 안양 시내 전부 침수됐고 그래서 그 공장이 100% 침수가 됐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지. 갑작스럽게 쏟아진 집중폭우로 공장 앞 하천이 범람했고 순식간에 공장은 거대한 흙탕물에 휩쓸린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하필 겔포스 생산 라인이 있는 지하층.
완제품부터 생산 원료, 값비싼 생산 시설이 모두 진흙 속에 묻혀버리고 마는데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최소 1년. 영업 공백으로 인한 손실까지 감안하면 피해는 12억 원에 달했다. 대참사였다. 그때 외부에서도 보령이 망했다고 그랬으니까 실지만 했고 없잖아요. 보령제약은 아무래도 1년 이상 복구 기간이 걸릴 것이다. 그리고 주위 이제 동업계에서는 이러다가 보령제약이 망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도 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전 직원이 함께 고생해 키워온 회사가 폭우 한 번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런데 3개월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 폐허가 되다시피 했던 공장이 완벽하게 복구된 것이다. 사람 힘이라는 게 정말 참 무한되고 대단하구나 하는 걸 다시 느끼는데요. 뭐 전 사원이 거기서 밥 먹고 같이 자고 내가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 사원들이 탄압이 딱 되더라. 탄압이 되면 힘이 생기지. 전 직원이 집에도 가지 않고 수해 복구에 매달렸다. 보령제약의 피해 소식이 알려지자 제약업계도 발벗고 나섰다. 도매상들은 선금을 주고 약품을 매입해 주었고 소매 약국은 남아있던 잔고를 완전히 정리해 주었다. 우리 소비자들은 자기가 용각산을 복용하는 소비자다. 그래서 용각산을 복용하려면 회사가 빨리 회복돼야 되지 않느냐. 내가 겔포스를 복용하는데 내 속은 누가 다스려 줄 것이냐. 이런 격려 편지와 수해로 주저앉은 보령제약은 많은 이들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비록 수해 때문에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동안 회사가 쌓아온 보이지 않는 자산, 신뢰를 확인한 아주 특별한 기회였던 것이다. 돈이라는 게 필요한 거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에요. 마음이지. 평상시의 마음. 너 돈 얼마 더 줄게, 월급 얼마 올려줄게. 이거는 하나의 이제 수단의 방법이 그걸 뭐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건 다른 문제지.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게 그게 거시가 되지. 한 달에 한 번 보령제약 직원들은 퇴근 후 극장에 모인다. 그리고 회장님까지 등장하고 나면 특별한 행사가 시작되는데 이름하여 해피 벌스데이 파티. 수해 복구 후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생일 파티가 시작됐고 197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며 보령제약의 전통이 됐다. 처음에는 상당히 좀 기대 반 설렘 반이었습니다. 예. 약간 두려움 반 설렘 반이었겠네요. 가장 막내라고 할 수 있는 사원 입장에서 그룹 회장님이랑 뭔가 같은 식사 한 자리에 있다는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적 부담이 컸습니다. 가장 제가 해피 벌스데이 파티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그런 그 시간 그 공간만큼의 수평적인 문화가 되는 거죠.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가장 장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또한 수해가 남긴 선물인 것이다. 신약 개발, 그것은 모든 제약회사의 꿈이다. 하지만 이루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꿈이다. 개발 기간만 기본 10년에 신약 개발에 들어가는 투자비만 1,000억 원. 전 세계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업이 50개가 채 되지 않는다.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그런데 2010년 보령제약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 밤낮 없이 신약 개발에 매달린 지 12년. 상고 끝에 얻은 결실이었다. 우선 혈압을 빨리 그리고 더 많이 떨어뜨리는 임상적인 저희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약효도 그렇게 좋지만 독성도 다른 약물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것은 임상적으로 증명이 됐고요. 판매를 한 3년 이내에 벌써 이제 다국적사에서 나온 동일 계열의 약물하고 경쟁을 해서 우수성이 입증돼서 처방률 1위를 확보를 했고요.
하지만 개발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 계속되는 실패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 끝도 없이 들어가는 연구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던 회사는 끝내 연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다. 투자 대비 포기를 하자. 다른 약을 하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판단이 섰고 드랍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다들 시리에 빠졌죠. 저뿐이 아니고 출근하면서 오늘은 뭐 하나 하고 고민하는 신입사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앞으로 단 3개월 그 안에 어떻게든 개발하겠다고 김승호 회장을 찾아가 설득했다. 그리고 마침내 연구진은 3개월의 약속을 지켜낸다. 고혈압 신약 카나브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입사해서 제일 큰 기쁨이죠. 그때는 뭐 해냈구나. 이전하고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실험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이 되는 거고요. 드디어 국내 제약기업 보령이 전 세계 의약품 시장의 10%대를 차지하는 42조 원의 거대 고혈압약 시장에 입장하게 된 순간이었다. 카나버는 우리 대한민국 제약산업에 있어가지고 15번째 국내 개발 신약입니다. 동시에 국내 최초의 고혈압 치료제고요. 강력한 혈압 강화 효과, 또 안전성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글로벌 제약사들이 만들어냈던 그러한 고혈압 치료제 글로벌 신약들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보령제약은 실제 카나브 전 시대와 카나브 후 시대가 쉽게 얘기해서 성장 전략에 있어서 완전히 성장 전략이 틀려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신약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진출까지 하는 게 우리 보령의 성장 주 전략이 되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개발한 신약이 국제 시장에서 호응을 얻어 수익을 올리는 일은 흔치 않다. 고혈압 치료약 카나브는 현재 멕시코 등 중남미 10개국에서 시판됐고 또 다른 51개국과 계약을 했을 만큼 국제 제약계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함을 지킨다는 뜻의 보령. 지난 60년간 그래왔듯 신약 개발을 발판으로 사람을 아끼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계속 이어가길 희망한다. 질병에 필요한 신약 개발이 대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카나브도 이제 신약으로 개발을 해서 지금 처음 글로벌화, 지금 세계화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산업도 하나의 첨단 산업의 하나라고 이렇게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위치에서 한국 제약 산업들이 이제 세계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바람이고 또 해야 하고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보령도 좀 더 그러한 차원에서 더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